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인생지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울을 보다가 뜨끔한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훅 늘어난 것 같고 엄두가 안 나서 염색약을 꺼내 들지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을 살펴보면 70세가 되어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40대부터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정말 유전자 때문만일까요?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흰머리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과 몸의 상태를 훨씬 더 많이 타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화장품 업계가 가장 듣기 싫어할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방법은 비싼 염색약도 고가의 발모 세럼도 탈모 샴푸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5,000원도 들지 않는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재료 하나로 흰머리와 두피 회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흔히 생강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몸을 따뜻하게 할 때만 쓰는 양념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옛 동양의 의학서에는 생강을 머리의 기혈을 깨우고 풍안으로 굳어진 모근을 풀어주는 약재로 기록했습니다. 현대 연구에서는 생강 속의 진저롤, 쇼가올 같은 활성 성분이 두피 염증을 낮추고 혈류를 증가시키며 멜라닌 세포의 활성을 돕는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색약은 순간적으로 색을 입히지만 생강은 모낭 자체를 깨우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생강이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강 하나가 어떻게 모낭을 깨우는지, 왜 어떤 사람은 70세에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왜 어떤 사람은 40대부터 빠르게 흰머리가 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꾸면 흐름이 달라지는지를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논리,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흰머리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노화가 똑같이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허리가 곱고 누군가는 금방 굽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이 단단하고 누군가는 일찍부터 관절 통증을 겪습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머리카락의 색과 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머리카락만 봐도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짐작할 때가 많습니다. 간이 피로해졌는지, 신장이 약해졌는지, 수면이 부족한지, 혈액이 탁한지, 스트레스를 오래 끌어안고 사는지.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작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머리카락을 검게 만드는 방법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문은 생강으로 엽니다. 생강은 오래될수록 그 향이 깊어지고 껍질이 울퉁불퉁하고 매운 기운이 강해질수록 정유 성분이 풍부해집니다. 이 정유 성분이 모낭 속에 잠들어 있는 세포를 깨우고 두피에 따뜻한 혈류를 불러오고 멜라닌 세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작은 상상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흰머리가 많아 걱정이신가요? 염색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반복이 두피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을 더 얇게 만든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머리가 한 올, 두 올 다시 검게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아침 햇빛에 비친 머리칼이 다시 윤기를 찾는다면?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되찾는다면? 그 변화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전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첫 장입니다. 잠시 후 제가 직접 사용하는 생강 모낭 회복 팩 레시피를 여러분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저 생강 하나로 시작하는 작지만 강력한 회복의 루틴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강 루틴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왜 이 생강팩이 수많은 사람들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되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생강의 힘을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 바로 생강 모낭 회복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이 팩은 재료가 단순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데 비해 두피가 느끼는 변화가 깊고 은근히 오래가는 방식이라 꾸준히 사용한 분들이 몸으로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울퉁불퉁한 껍질을 가진 묵은 생강. 둘째, 냉합착 코코넛 오일. 그리고 선택사항으로 자몽이나 로즈마리 같은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더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핵심은 생강과 코코넛 오일 두 가지입니다. 생강을 먼저 손질합니다. 껍질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낸 뒤 절구나 강판을 이용해 곱게 찍어주세요. 이때 생강 속 정유 성분이 살아나면서 특유의 매운 향과 따뜻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이 정유 성분이 두피 깊숙이 스며들어 굳어있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모낭에 잠든 세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과 1:2 비율로 섞습니다. 생강 1스푼이라면 코코넛 오일 2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생강이 자극이 직접 닿으면 화끈거림이나 건조함이 생길 수 있지만 코코넛 오일이 그 자극을 부드럽게 중화하며 성분이 두피에 더 깊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E, 라우르산 같은 성분도 함께 작용해 모낭의 회복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혼합한 생강과 오일을 중탕으로 살짝 데워주세요. 손등에 올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생강의 핵심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따뜻함은 두피의 미세한 혈관을 열어 성분이 스며들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에 골고루 펴 바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톱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톱으로 긁거나 강하게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두피에 미세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남아 탈모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넓은 면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듯 힘을 빼고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피가 은근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오면 생강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온은 아주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머리에 감싸 열이 날아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세요. 이렇게 약 30분 정도만 있어도 두피가 느끼는 편안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호흡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쉬는데 몸도 마음도 함께 풀리는 시간이 되어 재생의 힘이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되면 따뜻한 물로 가볍게 헹구면 됩니다. 평소 두피가 예민하거나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은 사과 식초를 아주 연하게 희석해 마지막 헹굼을 해주시면 두피 밸런스가 안정되고 모공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잠들기 전 저녁입니다. 모든 장부가 회복하는 밤 시간대에 두피 또한 자연스럽게 회복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강과 오일의 작용이 더욱 부드럽고 깊게 전달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지키신 분들은 두세 주만 지나도 두피의 편안함과 열감의 변화, 가려움의 완화, 모근의 탄탄해지는 느낌을 가장 먼저 경험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팩이 가진 매력은 너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한 번 만들어 두면 몇 번은 더 사용할 수 있어 꾸준히 이어가기 좋습니다. 두피가 따뜻해지고 혈류가 서서히 살아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왜 유효한지 몸이 먼저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에서 바르는 것으로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몸의 혈액, 장부의 에너지,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함께 변해야 머리카락이 다시 윤기를 찾고 멜라닌 세포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리와 함께 몸 안쪽에서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흰머리와 두피 회복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찾기 위해서는 겉에서 바르는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회복은 안쪽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피와 모낭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가 맑게 흐르고 장부가 따뜻하게 움직이고 신경계가 안정될 때 모낭은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그래서 생강팩과 함께 꼭 병행하면 좋은 3가지 내부 관리 루틴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머리카락 회복의 속도를 크게 앞당겨주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강꿀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생강 몇 조각을 작게 썰어 물에 35분만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향이 날아가고 매운맛만 남기 때문에 짧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온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며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피곤함 속에서 시작하는데 생강꿀차는 몸을 깨우면서도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아 혈압이나 심장 박동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따뜻해지고 머리까지 혈류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모근이 쓸 영양 공급의 길이 열립니다. 이 작은 루틴만으로도 어두운 얼굴빛이 환해지고 두피의 차가움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 족욕입니다. 생강팩을 바르는 날에는 저녁 시간에 족욕을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강 한 톨을 통째로 으깨거나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넣고 15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날씨가 차가운 계절일수록 족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머리카락은 몸의 말단에 있기 때문에 몸 안쪽에서 따뜻한 혈류가 흘러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써도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족욕은 단순히 발을 담그는 행위 같지만 몸의 온기를 끌어올리고 신장과 간의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 두피가 받는 혈류 흐름도 훨씬 좋아집니다. 또 발바닥은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라 긴장된 신경계가 안정되며 그 자체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휴식의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팩을 머리에 바르고 그 30분을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생강의 효과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조용히 앉아 천천히 호흡을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내쉴 때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호흡은 교감신경을 누그러뜨려 신경계가 안정되고 두피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확장되면서 혈류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팩도 흡수가 느린 경우가 많은데 호흡과 휴식은 이 흡수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두면 몸의 긴장도 내려가면서 마치 스파에 온 듯한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생강 한 톨, 따뜻한 수건 하나, 하루의 짧은 쉼표 같은 시간, 이 3가지가 모이면 두피와 몸 전체가 동시에 열리고 회복의 속도가 훨씬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도 될까? 라는 마음 대신 오늘도 해냈다. 라는 작은 성취감입니다. 머리카락 회복은 단순히 머리 색을 되돌리는 과정이 아니라 몸의 순환과 장부의 균형을 회복하는 흐름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 변화는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머리카락이 검게 자라나는 과정은
항상 안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혈액이 따뜻해지고 모낭이 편안해지고 신경계가 안정될 때 가느다란 한 올의 검은 머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돋는 그 순간을 정말 감격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 한 올이 신호입니다. 몸이 전하고 싶은 말,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해도 좋다는 조용한 응원입니다. 생강팩과 생강꿀차, 족욕과 호흡의 루틴은 비용도 부담되지 않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키기 좋습니다. 특히 몸이 차갑고 두피가 늘 예민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 단순한 루틴을 통해 생각보다 빠르게 두피의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머리가 편안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들고 두피의 얇은 열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카락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팩을 시도하면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대부분은 같은 4가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작은 포인트 몇 가지가 놓쳐져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만 바로 잡아도 생강팩의 효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가루나 포장된 생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이 가공된 생강은 열처리 과정에서 정유 성분이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두피에는 매운맛만 남고 정작 모낭을 깨우는 힘은 약해져 있습니다. 두피가 화끈거리거나 따갑기만 하고 회복 효과는 거의 느끼기 어렵습니다. 생강팩의 핵심은 갓 찍은 생강 속에 살아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활성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찍고 시간만 지나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묵은 생강을 직접 찍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오일 없이 생강만 곧바로 두피에 바르는 방식입니다. 생강을 직접 바르는 것이 순수하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오히려 이런 방식이 두피를 자극해 염증을 만들고 탈모를 더 악화시킨 사례를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생강의 자극을 부드럽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오일은 두피를 보호하는 냄비, 생강이 성분을 데우고 적절한 온도로 유지해 주는 중탕 용기 역할을 합니다. 생강 단독으로 바르면 불길이 그대로 닿는 것처럼 뜨겁고 건조해지는 반면 오일과 함께 쓰면 향긋한 열기만 남아 두피가 편안하게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을 섞어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하고 거친 마사지입니다. 빗끝이나 손톱으로 긁는 분도 있고 두피를 강하게 문질러야 효과가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도 훨씬 얇고 예민합니다. 강한 자극은 혈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놀라게 하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 상처가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결국 탈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강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리고 규칙적인 움직임 속에서 혈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원을 천천히 그리듯 힘을 거의 주지 않은 부드러운 마사지, 딱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는 순간 모낭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불규칙한 실천입니다. 흰머리와 두피 개선은 하루 이틀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든 세포는 신호를 받고 그 신호가 반복될 때 비로소 변화를 선택합니다. 마치 콩을 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모낭도 회복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따뜻함을 전달받고 혈류가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두피가 안정되는 시간을 일정하게 경험해야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주일에 3번, 딱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대부분 그 시점부터
견고한 변화에 실마리가 생깁니다. 두피의 열감이 사라지고 모근이 덜 아프고 가려움이 줄어들며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굵고 탄탄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생강팩은 섬세하지만 아주 분명한 원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성분이 살아있어야 하고 자극 대신 따뜻함과 보온이 있어야 하고 두피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부드러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정한 리듬 속에서 조금씩 혈류를 깨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작은 조정들이 머리카락의 운명을 크게 바꿉니다. 두피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지만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몸이 차갑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분들일수록 생강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두피가 따뜻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은 언제나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생강팩은 그 따뜻함을 두피에 전달하는 가장 단순하고 꾸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흰머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두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쪽, 장부와 혈액, 삶의 속도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몸 자체의 흐름이 바뀌어야 머리카락이 검게 돌아오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흰머리가 생기는 진짜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흰머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흰머리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의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가장 먼 끝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액과 장부의 힘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변화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머리카락은 혈과 신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머리카락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흰머리의 첫 번째 원인은 간의 기능 저하입니다. 간은 피를 정화하고 몸 곳곳으로 맑은 혈액을 보내는 정비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혈액이 탁해지고 끈적해지며 머리카락까지 도달하는 영양 공급이 약해집니다. 이때 모근은 충분한 재료를 받지 못해 멜라닌 세포가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다면 그 배경에는 대부분 간의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신장의 약화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신장의 전기가 머리카락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하얗게 변하는 속도는 빨라집니다. 오래 걱정해온 분들, 과로한 분들, 불면을 겪는 분들은 신장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푸석해지고 가늘어지는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혈류 감소입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히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 있으면 피가 위로 올라가는 길 자체가 좁아져 두피는 항상 영양이 모자란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두피를 만져보면 차갑고 얇고 건조한 느낌이 강합니다. 머리카락이 새치처럼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이 섞여 나타나는 이유도 혈류가 일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 모낭이 재생해야 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두피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멜라닌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걱정이 많고 예민한 분일수록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모든 신경의 긴장이 두피를 먼저 조용히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철분, 아연, 비타민 B군처럼 모발 재생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가 부족하면 새로운 머리카락은 색소를 채우지 못하고 가늘고 색이 빠진 채로 자라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전체적인 머리 색이 흐릿해지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흰머리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간, 신장, 혈액, 수면, 스트레스, 영양, 이 6가지 신호가 모여 드러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흰머리의 흐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할머니는 몇 년 동안 갑자기 흰머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좋지 않고 불면이 오래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강팩과 생강차를 함께 권해드리고 저녁마다 15분씩 조격을 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두피가 따뜻해지고 가려움이 줄었고 3달이 지나자 귀 옆과 뒤쪽에서 거뭇한 새 머리카락이 돋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나이에도 다시 검은 머리가 생길 수 있군요. 그 순간 저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정직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30대 직장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 항상 염색을 반복했고 두피는 예민해지고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고 수면의 질이 매우 낮았습니다. 생강팩을 주 3회로 하고 저녁마다 5분 호흡 루틴을 추가하니 2달 뒤 두피 통증이 사라지고 3달 뒤엔 검은 머리카락이 곳곳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 환자분은 혈류 저하와 신장 기능 약화로 머리가 빠르게 가늘어지고 휘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생강 조격과 생강꿀차 그리고 목어깨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하자 두피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모근의 힘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흰머리는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확연히 속도가 늦춰졌고 머리카락의 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50대 싱글맘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머리 전체가 하얗게 변하던 상태였습니다. 생강팩과 내부 루틴을 모두 실천하면서 수면을 개선하고 저녁마다 휴식 시간을 만들자 4개월째 되던 날 정수리와 앞머리 부분에서 어린아이 머리처럼 가느다란 검은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본인은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난다며 연신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례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흰머리는 정직합니다. 몸 안의 흐름이 회복되면 머리카락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흰머리는 유전도, 운명도 아닙니다. 몸의 속도를 바꾸고 장부의 에너지를 회복하면 흐름은 언제든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의 색이 변한다는 것은 겉모습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카락을 단순한 외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카락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삶의 속도를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한다는 것은 몸이 너무 빨리 달려왔거나 너무 오래 걱정하고 너무 깊이 지쳐 있었음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을 정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자라려면 겉에 보이는 꽃잎을 만지는 것보다 흙, 물, 햇살, 바람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겉에 드러난 잎사귀만 손질한다고 해서 꽃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듯 머리카락만 관리한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땅의 힘, 물의 순환, 흙의 온기처럼 우리 몸 안의 간, 신장, 혈액, 수면, 감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머리카락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생강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을 천천히 돌려놓는 일이라고.
빠르게 건너라 보지 못했던 신호들, 무너진 생활 리듬, 몸이 원하지 않는 속도에 맞춰 살다가 놓쳐버린 건강의 작은 균열들. 머리카락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음식에서부터 삶의 속도까지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머리카락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검은 깨, 검은 콩, 현미, 녹색 채소처럼 간과 신장을 돕는 음식들을 식단에 조금씩 늘리고 차가운 음료를 줄이고 따뜻한 생강차로 하루를 열고 닫는 것.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간과 신장이 회복하는 골든타임에는 억지로 버티기보다 몸을 눕혀 모든 장부가 자연스럽게 쉬도록 도와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머리카락의 색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토양이 됩니다. 감정 또한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 불안, 분노는 두피 전체의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예민한 분들은 머리카락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가늘어지고 빠지고 색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부드러워지면 그 변화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 또한 머리카락입니다. 두피의 긴장이 풀리고 따뜻함이 돌아오며 혈류가 편안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굳어있던 멜라닌 세포가 다시 작은 숨을 내쉬듯 깨어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강팩을 하고 생강차를 마시고 족욕을 하며 잠깐의 호흡을 들이쉬는 그 시간은 단순한 관리의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몸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분들이 이 루틴을 통해 삶의 박자를 찾게 되면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얼굴빛, 손끝의 따뜻함, 심지어 말투와 표정까지 달라지는 모습들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몸 전체가 회복 중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진실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작은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어렵지 않은 한 줄의 약속을 댓글에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생강으로 두피를 마사지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겠습니다. 잠들기 전 5분의 호흡 루틴을 지키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바꾸고 몸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창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변화는 작고 조용한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10분, 생강 한 톨, 따뜻한 수건 하나,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마음 한 조각. 그것이 쌓여 흰머리도 두피도 몸도 마음도 천천히 회복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지혜는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깨달음입니다. 누군가의 흰머리가, 누군가의 지친 두피가, 누군가의 삶의 속도가 여러분을 통해 다시 부드러워진다면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해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기존 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적용해 주세요.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흰머리를 넘어 몸 전체, 삶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여정.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은 이 길이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 100세 건강지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